아파트 매도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타이밍이 곧 옵니다. 안녕하세요. 부디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도 좀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타이밍 싸움입니다. 자, 지금 무조건 사는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해요. 뭐 여기저기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금 시장이 계속 침체로 갈 것 같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환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다들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너만 왜 오르냐, 이렇게 오른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부동산 시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아무리 봐도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장을 우린 똑바로 봐야 돼요. 이론적으로 보지 말고 정말 현실에 입각해서 시장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렸죠. 꺾이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좀 하락 국면으로 가게 된 이유는 미국발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역할을 했죠. 거기에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급등하는, 각종 자재가 급등하고 이런 불확실한 것들이 계속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가장 우리한테 크게 미쳤던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불확실했던 그 대외적인 요소가 없어졌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 상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3년 2분기 정도 되면은 지금 금리 인상 우리도 한 차례 정도는 더 할 것 같아요. 한 차례 정도는. 하지만 그때부터는 그 금리로 계속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분명히 방향 전환을 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는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2023년 2분기 정도 되면은 금리 인하 기조로 저는 고민을 할 거다, 전환할 거다, 이런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분명히 고민을 할 거다, 1분기 지나면은. 자, 그 결과 이 각종의 정부의 각종 그 대책들, 지금 규제를 풀기에 가장 지금 적당한 시기잖아요. 부동산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폭락을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또 이거 역시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정부는 규제 완화의 속도를 낼까요? 미국발 금리 공포에서 벗어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경제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부 다 그래요. 침체된 경제 살리기에 이제 돌입할 것이다. 이건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언제냐의 문제지.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일단 아직까지 완화가 된 건 아니지만 일단 완화하기로 돼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혜택도 지금 주고 있죠. 조금 규제가 바뀐 거죠. 그리고 최근에 며칠 전에 나왔던 안전진단 완화, 이것들이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자고요. 이런 것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다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이익이 3천만 원까지만 났을 때 이익이 3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주고, 3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를 하겠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억까지는 면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죠. 1억까지 면제를 해주겠다. 1억 이익 나는 것까지.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죠. 이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부가기시 조정 시점은 지금 현재는 정비구역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그러면 이때부터가 기준이 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합설립 인가로 시점이 늦춰졌어요. 여기서 추진위에 구성해서 조합설립 인가로 늦춰졌죠.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완화 이런 것들이 뭐 3대 대못이라고 재건축의 도못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뽑히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분양가 상한제 이거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도 뭐 공공택지는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 거주 의무 기간이 있었죠. 의무 기간 5년 최대 5년. 그리고 민간 택지는 최대 3년. 이거 처음에 지어지면 그때부터 들어가서 무조건 살아야 된다. 세를 못 넣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처음부터 안 들어와서 살아도 되고, 중간중간에 세를, 중간중간에 내가 산 기간을 다 산입해서 해주겠다라는 거죠. 상당히 이익을 지금, 많이, 이게 상당히 완화된 거죠. 실거주 완화. 그리고 또 하나, 사업 주체가 정비사업 추진 시에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겠다. 조금 더 높게 받게끔 하겠다. 그리고 자재값 상승분 건축비에 신속 반영하겠다. 자, 분양가 심사 기준 절차 합리화 투명성 제고. 지금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이것이 완화됐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거기서 완화를 시켜준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지금 정부의 어떤 규제의 완화를 위한 속도가 점점 가파라질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안전진단인데요. 이 안전진단 완화는요, 이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오래됐어도 요즘은 뭐 우리나라 아파트가 잘 져서 그런지 뭐 30년이 넘어도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무너질 가능성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무너질 가능성, 구조 안전성의 현재 가중치가 50%예요. 상당히 높죠. 이것을 지금 30%로 낮추겠다는 거죠.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이 15%였는데 이걸 30%로 높이겠다. 주거 환경 뭐예요? 뭐 주차장도 불편하고 물도 잘 안 나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 이런 것들도 좀 높게 해가지고 이 30%까지 끌어올려서 안전진단을 다 통과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게 상당히 지금 큰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바로 1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 진행하는 단지들 속도를 내지 않을까요? 자, 시장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변수라는 이 대외적인 가장 큰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외부 변수가 이제 거의 없어졌다. 그렇죠. 거의 없어져서 오로지 지금 내부 변수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부 변수. 내부 변수는 우리 경제도 안 좋고 지금 금리 인상이잖아요. 금리가 지금 가장 크다. 금리 때문에 사실은 움직이지를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금리 변수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 이제 한번 올려봐야 한 번 정도밖에 못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일정 부분 그냥 가다가 그다음부터 다시 경제 살리기에 돌입해서 내릴 수밖에 없다. 이것은 팩트거든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문제는 지금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가 지금 안 좋아. 상당히 우리나라 그렇죠. 어떤 분들은 금융위기 때부터 더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체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것은 뭐 기정사실입니다. 자, 이러니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이렇게 시장을 보면은요, 지금 뭐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뭐 이런 각종 매체에 나와서 뭐 시장이 내년까지는 계속 뭐 하강 국면으로 갈 거다. 그리고 빠르면은 후년부터 이제 바닥을 뒤지고 딛고 이제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자, 안전진단 완화 의미 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뭐 평가 항목을.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 이 30년 넘은 단지들 우리 잘 봐야 돼요. 30년 넘은 단지들. 이거 내년부터 재건축 속도 분명히 낼 겁니다. 사업성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가 올려놨죠. 재건축 할 때 이것만 봐라 해가지고 재건축을 할 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평가하는 법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쉽게 제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전진단 완화가 지금 상당히 크게 다가오고 이것만 푸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올해 안에 12월 안에 다주택자들 세를 갖다가 이렇게 좀 다주택자들이 집을 구입해서 세를 여러 채 가지고 세를 놓는 이런 그런 것들을 다 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임대사업자 다시 이제 아파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혜택을 줄지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지만 과거와 비슷하게 혜택을 주지 않을까 뭐
종부세를 없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양도소득 중과에서 빼준다든지 뭔가 이런 당근책이 나와야 다주택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잖아요.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집이 없는 분들은 내 집 한 채 내가 살 집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그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집이 100채가 있어도 한 채는 내가 살고 99채는 세를 주잖아요. 월세든 전세든. 그게 바로 정부에서 못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공급원의 역할을 다주택자들이 한다. 이 순기능을 현 정부에서는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2023년 재개발 재건축 전성시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 걸음 먼저 움직여야 돼요. 항상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바닥이네? 이렇게 할 때는 없어요. 누가 바닥을 확실하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2013년도부터 시장이 바닥이다,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전문가들도 2013년 시장이 바닥이니까 사라고 했던 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시장이 바닥이니까 사라고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건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2013년도에 그래서 투자를 했던 분들은 지금 대박 났죠. 예, 지금 뭐 한남 뉴타운 그 당시에 한남 뉴타운, 뭐 북아인 뉴타운, 아현 뉴타운 이런 곳에 투자들을 제가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투자했던 분들은 상당히 이익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때도 집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사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투자를 했던 분들은 상당히 용기 있던 분들이었죠. 물론 대부분이 지방에서 오셔서 투자를 했지만 서울 경기에 있는 분들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전부 다 하지 말라니까. 자, 재개발, 재건축 전성시대가 될 텐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부터 방송에서도 강의했을 때도 얘기를 했었고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 이것은 하나의 전 세계의 커다란 하나의 흐름이다. 우리도 이렇게 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지금 서울시 기본계획에 지금 복합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죠. 제가 얘기했던 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사실. 한강변 제가 얘기했죠. 이 강이라는 것은 강을 따라서 부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거주를 하고. 그래서 이 강을 끼고 있는 곳들은 부촌이 될 거다. 그래서 이 강의 위력,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래서 제가 템즈강, 세느강, 맨하탄의 허드슨강 얘기를 들면서 강가에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자,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한강변에 이제 풀어서 재개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자, 모아타운. 이거는 없던 게 생겼는데, 모아타운이 상당히 속도도 빠르고 장점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층수 규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어지고, 이제 고층으로도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이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앞으로 지어질 거예요, 재개발.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곳에 빨리 선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더 바닥으로 갈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은 더 떨어지길 바라는 분이 있겠지만 떨어지면 과연 또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집이 지금 많이 계속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봐 못 사요. 제가 여태까지 투자를 많은 분들 시켜봤고 저도 투자를 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바닥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사야지 하는 분들 한 명도 전 못 봤어요. 계속 떨어질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데 지금은 내리막으로 가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역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내리막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별화가 심해지니까. 하지만 서울같이 지금 서울은 절대적인 게 부동산에서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서울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떨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 그래서 재개발은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재건축은요, 사업성이 중요해요. 사업성을 봐야 돼. 사업성. 여기가 내가 정말 뭐 재건축을 추진을 하는데, 나중에 뭐 5억씩 내래. 5, 6억씩. 이러면은 진행이 제대로 될까요? 안 돼요, 진행이. 사업성 좋은 곳을 어떻게 찾아 들어가느냐. 이게 우선순위에 사업성 좋은 곳이. 자, 그런데 사업성이 좋더라도 아무 곳이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곳이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양극화가 커지기 때문에 외곽 지역으로 가면 안 된다. 물론 외곽 지역에 내가 거기 예전부터 내가 살았어. 거기 내가 살고 난 그냥 살 거야.
한 채 가지는 분들은 떨어질지 오를지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물가가 오르는 한 결국은 나중엔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 한 채 가지는 분은 떨어질까 말까 고민할 이유 하나도 없어. 가지고 버티고 있으면 돼요. 물론 문제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채, 그래서 사업성이 좋더라도 아무 곳이나 투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선호하는 곳.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여기 살고 싶어 해. 그런 것들은 좀 비싸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자, 이런 곳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입지가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똑같이 해당이 돼요. 재개발, 재건축이 입지가치가 이제는 부동산의 가치다. 왜? 재개발, 재건축 이제 안전진단 풀어지면 서울도 재건축 엄청나게 이제 막 서로 한다고 난릴 거고, 재개발도 계속 신속통합계획이니 모아타운이니 역세권 개발 계속 발표할 거고, 무지무지하게 많은 지역에서 한다고 서로들 날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다 될 것이냐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 중에서 될 때만 된다는 거예요. 그 될 때를 우린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왜 입지가 중요하냐? 이게 사실 오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급등하고 이 주택이 엄청나게 부족했을 때, 이때는요, 1번 집, 2번 집, 3번 집, 4번 집, 7번 집까지, 10번 집까지 있는데, 이게 어떤 순서냐면은 1번 집이 가치가 가장 크고 2번 집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 집이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집이야. 근데 이때는요, 1번 집은 내가 집을 내놨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녁 때 되니까 사러 와. 산다고 와. 2번 집은요, 그 다음날 되니까 사러 와. 3번 집은 한 2, 3일 지나니까 사러 오네. 10번 집은 한 10개월 되니까 사러 와. 8개월에서 한 10개월 되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이 과거에는 가치가 높든 낮든 간에 누구나 다 사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모든 집 시차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팔렸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줄 사람이 있어서. 하지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미래는 똑같이 다 팔릴 것이냐라는 거죠. 미래는 1번 집, 2번 집, 3번 집, 4번 집까지 팔릴지, 5번 집까지 팔릴지, 3번 집까지만 팔릴지 모른다는 거죠. 이 나머지는 안 팔릴 거란 얘기예요. 나머지는. 왜냐하면 인구가 앞으로는 이제 감소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집도 물론 질적인 주택 공급은 아직 부족할지 모르지만 양적으로는 이미 100%가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적인 공급이 아닌 질적인 공급을 봤을 때 아직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양적인 공급은 충분해. 그러면은 앞으로 이 나머지 집들, 이런 집들이 과연 팔릴 것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사줄 사람이 있을 것이냐. 인구도 이제 준대지. 주택 공급도 넘치지. 안 사준다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져요. 이제는 우리는 어쨌든 저 1, 2, 3, 4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뭔가 수요가 있는 곳, 사람들이 사고 싶은 곳. 이해되시죠? 그래서 입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오늘 상당히 중요한 제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재개발과 재건축 이렇게 합니다. 자, 투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거는 안 해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항상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단계가 있잖아요. 추진위 단계, 조합 설립 단계, 사업 시행인가 단계, 관리 처분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마다 가격이 오른다. 자,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재건축, 재개발 못하러 하냐, 특히 재개발 못하러 하냐, 이런 분들은 투자를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그렇죠. 한남뉴타운 2003년도에 지정됐는데 아직도 지금 지어졌나요? 안 지어졌어. 그렇잖아요. 20년 아마 돼야 20년 넘어서 지어질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공사하는 기간 3년이라고 잡아도 아직까지 뭐 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겁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가격이. 우린 가격이 오르면 되잖아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빌라 투자, 이 재개발의 빌라를 산다는 거는 미래에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 거잖아요. 미래 아파트. 그렇죠? 내 자녀에게 재개발 빌라를 사줘라.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돈으로 뭐 이렇게 주는 것보다 부동산을 사주라는 거예요. 재개발 될 수 있는 지역, 입지가 좋은, 가치가 높은 지역에 사줘라. 이런 데는 2, 3억이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한 2억 되면 지금 들어갈 거예요.
2억이면은 중심권에 들어갈 거예요. 실제 투자금, 전세 끼고 투자금 2억이면은 빌라 살 수 있어요. 전세 끼고. 자, 돈으로 주면 다 씁니다. 하지만 이렇게 빌라를 사주게 되면은 인생의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학교 들어가서 군대 가서 직장 잡고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하기까지 시간이 후딱 가요. 그러면은 결혼해서 스타트할 때 내 친구들은 그때 전세로 어디를 갈까? 전세를 어떻게 얻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난 집이 한 채 생기는 거예요. 남들보다 출발할 때 훨씬 빠르게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자, 재건축 투자는 무조건 중심 지역에 하십시오. 예, 그래서 외곽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제가 과거에 경기도 어디에 가서 5층짜리 아파트 보니까 야, 사업성도 좋고 대지 지분도 너무 커. 그래서 여기를 살려고 했는데 안 사길 정말 잘했다.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결과 이 재건축도 무조건 중심 지역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같이 재개발 재건축 홍수 시대에는 진짜 물건을 어디에 들어갈지 잘 선별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한 2억 정도 이런 금액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무조건 재개발 시장에 진입해라. 지금 더 늦으면은 가격은 올라간다 이제.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재건축은 외곽에 아무리 싸더라도 조금 비싸더라도 중심 지역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해답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부동산을 해본 해답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 글귀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를 준비해봤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 나이 어렸을 때. 근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이 인생의 전부가 돼요. 저는 이게 너무 정말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저도 예전에 돈 한 푼 없이 결혼을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과연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암울했죠. 하지만 그때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돈은 단지 불편할 뿐이야. 이렇게 위안을 했지만 돈이 없으면 돈이 인생의 전부가 돼요. 우리는 내 경제적 자유, 내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재테크를 해서, 재테크라고 해서 부동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습니다. 그렇죠. 채권도 있습니다. 달러 투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골고루 하세요. 골고루 해서 내 재산을 모아야 돼요. 돈이 행복의 기준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요. 그 기회가 남들이 지금 떨어진다 박수치고 있을 때, 환호하고 있을 때 지금 기회다라고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움직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십시오.